자, 12시 9분입니다. 시장이 낙폭이 어마어마합니다. 코스닥 3.7% 빠지고 있고요. 유가증권 시장도 3.4%, 74포인트나 밀리고 있습니다. 어, 시황 설명드릴 때 말씀드렸지만은 많이 과도하죠. 많이 과도한 흐름이고 그 과도하다라는 표현은 그냥 지수가 낙폭이 심화돼서가 아니고 일단은 정책 불확실성 때문에 불거진 내용이 되는데 예?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해서는 금융시장에 미칠 수 있는 것은 정책 불확실성 관련된 내용이 되겠죠. 근데 일단 어찌됐건 좀 많이 심리적으로 위축이 되어 있습니다. 정부가 강경하게 대응 방안을 내놓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놓고 본다면은 일단은 뭐좀 하방을 인식할 수 있는 구간으로 해석을 해도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오늘 기준에서의 단기 공략주는 오히려 대형주 기준에서 낙폭 과대 종목을 놓고 보시는 게 맞다라고 그랬죠. 하다못해 삼성전자, 하다못해 뭐 SK 하이닉스 이런 쪽이 오히려 안전하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국 앙콜 같은 경우에도 결국은 이제 고점 대비해서 10%좀 밀려 있는 상태고요. 저가 대비해서는 뭐 10% 올라와 있지만 방향성이 어디로 튈지 모르는 과정에 투자주의와 단기 과열 지정 예고가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거래 정지가 되거나 단일가 매매 3일 들어가게 되면은 감당할 수 없죠. 뭐 예전에 말씀드린 남선알미늄, 극동유화 이런 종목처럼 하한가 내지는 뭐 17% 깨져 내려가면서 흐름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 염두에 두시고 단알 같은 종목이 갭상승 이후에 눌렸다가 돌려지는 폭인데 예를 들어서 이런 종목을 개장 초에 좀 포착할 수 있었다면 우리는 못 봤어요. 그렇지만 평상시에 이제 이 종목군들을 설정을 해놓고 또 혹은 장중에 거래대금 상위 종목을 놓고 보신다면은 들어가실 수 있었던 종목인데 어찌됐건 간에 이 단알 같은 정도가 오늘 단기 공략을 했다면 좀 성공될 수 있었던 4% 정도 수준이었기 때문에요. 지금 현재 뭐 20% 수준이라면 충분하게 수익 창출이 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 것 대비해서 이런 종목 대비해서 오늘 뭐 단알 정도가 이렇게 수익이 날 수 있는 기준이라면 거래대금 터져 있는 한국알코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려웠고요. 신풍제약도 마찬가지죠. 시초가부터 음봉 따라 붙을 수도 없는 누가 보면 그냥 4% 강세구나. 한국 아이스크림 14%나 상승하고 있구나. 근데 실질적으로는 어떻게 돼 있어요? 음봉으로 밀려 떨어져 있는 거죠. 개장 초에 그 음봉의 절반 라인과 또 3분의 1 지점까지를 설정해드리고 되돌리면 들어갈 수 있다. 왜? 더 밑에서 사면 되지 않느냐? 13,150원.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예? 음봉으로 떨어져 내려가는데 그거를 받아내겠다? 그거는 무리수가 있는 거고요. 그럼 실질적으로는 아이스크림 에듀 같은 경우에도 뭐 수혜주로서 불과하게 된 부분이 있지만 접근할 수 있는 범위는 말씀드린 것처럼 14,050원 이상 되돌리고 있을 때 또 14,400원 돌리면서 꼬리 3분의 1 이상 달릴 때 혹은 오늘의 고가 부분 시가와 고가를 넘길 때 이런 기준에서만 접근할 수 있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장중에 14,400원도 찍고 14,050원 위쪽에서 지금 흘러가고 있지만 결국은 손절 범위 3%고 위로 뻗어 올라가도 제한적인 흐름이기 때문에 쉽지는 않습니다. 말 그대로 단타를 치시려면 여기서 그냥 막연하게 상한가 들어가길 기대하면서 접근하는 건데 그럴 바에는 원체 변동성이 아랫방향으로 확대되어 있는 대형주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 종목에서 오히려 저점 편입 기준 설정해서 대처하는 게 낫다라는 겁니다. 메가MD도 음봉이죠. 엄청난 음봉. 어제 야간에 설명드렸지만 들어갈 수 있는 범위가 아니에요. 갭상승의 범위도 그렇고. 그리고 랩지노믹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투자 경고죠. 못 들어간다 그랬어요. DPC도 단기과열 지정 예고. 못 들어가요. 대부분 다. 창해 에탄올 못 들어가죠. 예? 단기과열 지정 예고인데 이거 어떻게 들어가요? 테린 포장 같은 경우는 우리가 설정해드린 그 시가 4,880원 8%대이니까 얘는 들어갈 수 있죠. 그러니까 단알 테린 포장 들어갈 수 있었는데 하여간에 오늘은 뭐 주력주에서 집중하자는 기준이었고요. 또 시젠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시초가 이후에 잠깐 올라갔다가 미끄러져 내려가서 개장 초에 안 들어갔다면 못 들어가고 또 개장 초에 들어갔어도 수익이라고 볼 수는 없죠. 나머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CJ 시푸드 같은 경우에도 그 관심 종목군에 우리가 주력 그 단기 공략주에 CJ 시푸드가 들어가 있어요. 자리 바뀜 설정해 놓은 것도 아니고 CJ 시푸드 같은 경우에는 일단 요 밑에 들어가 있는데 금요일 날 흐름이 긍정적으로 형성이 돼 있었단 말이에요. 예?
그러고 나서의 오늘의 흐름인데 말 그대로 얘도 10% 수준의 갭 상승이면 그나마도 낫죠. 18% 들어올렸어요. 3,600원. 물론 3,600원에 들어갔으면 10% 수익이 날 수 있었지만 그게 쉽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예? 이 부분을 이거 성공했죠. 뭐 거래량 터졌죠. 말 같지도 않은 소리라는 거예요. 진짜 실질적으로 수익이 나기 위해서는 예? 이런 종목에서도 10% 미만의 갭 상승에 충분한 거래량이 수반되고 그러고 나서 장대 양봉으로 쭉 뻗어주는 흐름이 나온다면은 따라 붙고 뭐 일부 수익도 낼 수가 있지만은요. 그렇게 편안하게 대처할 수 있게끔 흐름이 나오진 않았다는 거죠. 18% 갭 상승인데 이걸 쫓아간다는 건 무리수가 있는 거예요. 예, 마찬가지입니다. 나머지 부분도 뭐 화신테크 같은 경우에도 거래 실리고 5%의 흐름이었으니까 거래 실리고 움직임 좀 참 좋았을 뻔했는데 투자주의 지정돼 있고 거기에 우리가 원하는 거래 대금 안 나왔습니다. 220억 안 들어가죠. 나머지 다 마찬가지예요. 태림제지 꼬리 달고 돌렸다 할지라도 오늘 같은 날은 진양제약 이런 쪽 안 들어갑니다. 거래 대금이 개장 초에 만족할 수준이 아니었다.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 결국은 어때요? 결국은 투자주의, 투자 경고, 단기과열 지정 예고 다 들어가 있는 상황 속에서 결국은 어찌됐건 대부분이 음봉으로 미끄러져 있죠. 예? 엄청난 급등도 아니고 사실상.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이 종목군들을 놓고 보실 때에 예? 어제 야간 무방에서 저도 마찬가지고요. 생각했던 것처럼 폭등으로 연출되기 위해서는 시장도 제한적으로 빠져야 된다는 거예요. 시장도 제한적으로 빠져야 됩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시장이 어떻게 됐어요? 폭락이 나와버리죠. 그러면 다 죽는 거예요. 예? 우리가 가끔 얘기하다 보면 뭐 시장 급락 나올 거고요. 뭐 이런 때는요. 뭐 테마주 보셔야 되고 정신이 없는 사람들이지. 여러분들 말고 그렇게 표현하는 사람들. 대형주 팔고 그래서 뭐 단타 종목 칩시다. 대형주 팔아서 지금 테마 종목 잘못 들어가면은 고점 대비해서 장난이 아니죠. 거기다가 시장 안정화되면 죽는 거죠. 오늘 전체 주식수 중에서 예? 유가증권 시장 73개 상승에 하락이 825개예요. 그리고 코스닥 시장은 1187개입니다. 2000개 종목 하락에 그죠? 2000개 종목 하락에 200개 종목 상승이라는 얘기예요. 그 상승이 뭐 뚜렷한 상승도 아니죠. 강보합권 뭐 요 정도 수준일 겁니다. 그리고 테마주 일부. 이런 흐름에서 뭐 나는 대박을 내고 있다. 우리 종목 대박 쳤다. 이거는 아니잖아요. 얼마큼 잘 방어하느냐. 그리고 이 흐름을 어떻게 인정을 할 거냐. 추세하락으로 볼 거냐. 아니면 과도한 흐름으로 볼 거냐. 아니면 뭐 정책적인 부분 확인하면서 대처할 수 있는 정도 수준으로 해석을 할 거냐. 오뚜기 예? 대체식품 쪽으로 해서 뜨는 건가요? 어찌됐건 오뚜기부터 해서 몇몇 종목 예? 우리 주력주 한진칼은 여기 있어요. 이 안에. 예? 나머지 다 강보가 왔다 갔다 하죠.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를 보는 겁니다.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 하락률은 뭐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 종목에서 뭐 어마어마한 하락률들이 나오죠. 수급 없이 강세를 띄었던 종목군들. 그런 종목군들의 조정폭도 좀 깊고 또 대한항공의 조정도 너무 확대돼 있고 일단은 투매보다는 종목 기준에서의 비중 확보 또 비중 조절 그리고 단기 공략주는 오늘 최근 들어서 계속 좀 말씀을 드렸어요. 강조를 드립니다만 단기 공략주 쪽은 오히려 계륵 같은 장세이다. 실질적으로 먹을 게 없는 단기 공략주도 음봉으로 떨어져 있는 그런 장세이다. 그래서 뭐 아이스크림에도 개장초부터 뭐 기준점 잡아드리고 시즌 잡아드리고 했습니다만 관망하는 걸로. 또 키이스트는 들어가자마자 손절이죠. 1%라고 할지라도 소중한 자산이니까 그렇게 대처 안 하는 쪽으로. 그리고 뭐 태웅로직스 같은 경우에 긍정적입니다만 이쪽도 물류 쪽으로 분류되는 흐름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거래 대금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관망. 원래 공격적으로 잡아드렸으면 와 오늘 같은 날도 수익입니다 대박입니다 했겠죠. 근데 그렇게 들어갈 수 있는 장이 아니다. 그래서 단기 공략주들은 몇몇 종목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일단은 오늘은 좀 관망하시고 오히려 이제 그 대형주 또 수익 종목 그러한 흐름 기준에서 편입 기준 설정하고 대처하자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겠죠?